여러분들은 이웃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시나요?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미 대한민국의 가족은 소형화와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웃사랑의 따뜻함을 알고 이웃의 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미국 텍사스의 신혼부부가 남편을 따라 한국 주재원으로 발령나면서 한국으로 오게 된 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낯선 한국에서 긴장한 상태로 지내다 길에서 산통을 느낀 후에 벌어진 일들로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데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가 고향인 제니라고 합니다. 2년 전에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왔어요. 허니문에서 돌아온 일주일 뒤 남편이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함께 한국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편의 회사는 한국에도 큰 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미 한국에 여러 번 출장을 다녀오면서 오히려 한국 발령을 바라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표현은 못했지만 속으로 기뻐하는 게 보였어요. 망설이는 저에게 한국 출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좋은 점을 어필했어요. 물론 저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지만요.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낯선 외국으로 간다는 게 두려웠어요. 또 남편은 한국이 좋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북한이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나라였고 사람들이 영어도 못해서 의사소통도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한국으로 가는 건 싫었지만 달콤한 신혼의 남편과 헤어진다는 건 더더욱 싫었어요. 결국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생각보다 큰 공항 규모에 놀라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당장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굳은 얼굴로 빠르게 걸어 다녔어요. 친절함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표정이었죠. 회사 복지로 서울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정말 답답했어요. 주택 생활만 하던 저에게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시끄러웠죠. 특히 옆집에 사는 이웃들은 너무나 불편했어요. 60대의 부부 그리고 저와 비슷한 나이의 딸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사 온 날부터 아주머니는 영어도 하지 못하면서 저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불편해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아주머니와 오랜 시간 문 앞에서 대화도 하고 과일을 받아 오기도 했죠. 아마 그때 저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민하고 날카로웠죠. 한국에 오면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더 바빠지기만 했거든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도 자주 출장을 갔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식사를 하면서 울었어요.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고 봄에서 가을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친절히 인사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그 가족들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가끔씩 시골에서 받았다며 감자, 고구마, 과일을 들고 왔어요. 저는 싫어했고 남편만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기분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몸에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게 걱정이 되고 슬펐거든요. 행복해하는 남편에게 이유 없이 화도 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한다는 듯이 저를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구해오기도 하고 최대한 출장을 다니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조금씩 기분도 안정되고 저는 남들이 임산부인 걸 알아볼 정도로 배가 볼록하게 나오게 되었어요. 하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는 제 배를 보더니 또 못하는 영어와 손짓을 하며 임신을 했는지 저에게 물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저에게 관심을 두는 아주머니가 너무 싫었거든요. 웃으며 손짓을 하는 아주머니에게 큰 소리로 조용히 하라 소리쳤고 아주머니는 정말 깜짝 놀라셨죠. 임신한 배를 표현하던 손을 공중에 멈추고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변해버렸죠. 그런 아주머니를 두고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막상 집에 들어오니 소리를 지른 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과를 할 마음은 없었죠.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데다가 불편해하는 저에게 계속 짧은 영어 단어와 손짓으로 대화를 시도한다는 게 무례하다 생각되었거든요. 그 후로 최대한 옆집 이웃을 만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태교에 집중하고 싶었죠. 그런데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제가 걸어가는 것이 보이면 아주머니는 아파트 단지에 숨어들었고 어쩌다 현관 앞에 만나서도 멋쩍게 웃으며 급히 집으로 들어가셨죠. 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아주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남편은 아주머니를 보지 못한 지 오래된 것 같다며 안부를 궁금해했지만 대답해 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남편이 지방으로 1박 2일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어 출장을 미루고 싶어 했지만 바쁜 회사 일 때문에 또 다시 출장을 가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출장길에 올랐고 저는 여전히 집에 혼자 있게 되었죠. 남편 없이 쓸쓸한 저녁 식사를 하고 나니 쌓인 분리수거 박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출장을 다녀온 뒤 본인이 하겠다고 말하고 갔지만 정해진 요일에 분리수거를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박스를 챙겨 나왔어요. 분리수거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처음 느끼는 통증이 찾아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핸드폰도 집에 두고 나온 터라 119나 남편에게도 연락을 할 수도 없었어요. 앞이 캄캄했죠. 그때 마침 장을 보고 오신 옆집 가족들이 저를 발견했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도와달라 소리쳤어요. 아주머니는 고통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앉아있는 저에게 놀라서 달려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희 배에 손을 올리면서 아이가 나올 것 같다고 옆에 있던 아저씨와 딸에게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아저씨는 손에 있던 짐을 바닥에 던지고 아주머니와 함께 저를 도와 일으켰어요. 아주머니의 딸은 능숙한 영어로 어디가 아픈지, 남편은 어디 있는지,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물었죠. 저는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정신없이 옆집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차로 이동했어요. 뒷좌석으로 겨우 몸을 넣었는데 자리에 앉고 보니 시트가 축축히 젖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는 양수가 터진 것 같다며 느리게 심호흡을 하라 알려주었어요. 저는 차가 더러워졌다며 아저씨에게 죄송하다 울면서 말했죠. 제가 생각해도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하지만 차에 시동을 걸며 출발 준비를 하던 아저씨는 웃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조수석에 타 있던 따님도 괜찮다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주었어요. 저는 울면서 급히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고 등을 다독거리며 본인을 따라서 심호흡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속도에 맞춰 느리게 심호흡을 하니 안정이 되었어요. 아저씨는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운전을 하셨는데 저녁 퇴근 시간이었는지 차가 너무 막혔어요. 저는 또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긴장한 저를 본 따님이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응급 환자가 있으니 차를 비켜달라 외쳤죠. 아저씨도 함께 창문을 내리고 손짓하며 소리쳤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옆으로 경찰차가 끼어들었어요. 아저씨와 간단히 이야기를 한 경찰은 경찰차 뒤로 따라오라고 하며 앞으로 달려갔어요. 경찰의 도움으로 막혀있던 차들이 우리가 타 있는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고 중앙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무사히 응급실에 도착했고 경찰들의 연락으로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저는 바로 분만실로 이동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고 무서웠는데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쓸어주며 괜찮을 거라고 잘할 수 있다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에 있는 엄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진짜 엄마같이 걱정하는 모습과 그러면서도 안정시켜주려고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딱 저희 어머니 같았거든요. 다행히 분만은 잘 끝이 났고 저는 아들 윌리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간호사 선생님이 윌리엄을 보여주는데 낯설기도 했지만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모습이 저를 엄마로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울컥거렸죠.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 자체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우리 윌리엄을 살려준 옆집 이웃들이 떠올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감사한 마음과 안도감 그리고 이전에 했던 제 실수에 대한 죄송함이 담겼던 것 같아요. 남편은 다음 날 새벽에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어요. 기차, 버스가 전부 운행이 종료된 시간이라 저에게 올 수 없어 걱정을 하며 답답해하고 있을 때 거래처 직원이 선뜻 본인의 차로 남편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했어요. 저는 윌리엄이 태어난 날 한국에서 여러 명의 영웅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를 무시하며 소리까지 지른 저에게 엄마처럼 옆을 지켜준 영웅, 아끼는 차가 더러워져도 괜찮다 웃어준 영웅,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처음 만난 사람을 위해 운전해준 영웅, 퇴근길임에도 저를 위해 길을 만들어준 많은 영웅들도 있었네요. 정말 오고 싶지 않았던 한국이 이제는 윌리엄이 태어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윌리엄이 한국에서 태어나 수많은 영웅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사랑으로 품어준 한국 이웃이 있었기에 저는 한국에 온 것을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라 생각할 정도로요. 처음 올 때는 낯섦과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은 사랑스러운 이웃으로 인해 포근함으로 느껴집니다. 언제까지 한국에 머무를지 모르겠지만 떠나고 나면 한국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니 씨와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한국 이웃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채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